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다. 그래서 약속을 잡는다. 조용한 방이 불안하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켠 아무 소리라도 들려야 마음이 놓인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존재가 옆에 있어야만 안심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다. 함께 있어야 안전하다고,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그 믿음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오래되었다는 것만 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고독을 피해왔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다. 고독을 즐겨라. 그 말 앞에서 발이 멈춘다. 즐기라니. 도덕을 피해야 할 것이라 여겼던 그것을, 채워야 할 것이라 믿었던 그것을, 견뎌야 할 것이라 배웠던 그것을 즐기라고. 그 단어가 낯설다. 고독과 즐거움이 어떻게 함께 놓일 수 있는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 한쪽이 멈칫한다.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다. 우리는 고독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어둠을 떠올린다. 텅 빈 방, 아무도 없는 거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사람, 메시지를 보내도 돌아오지 않는 답장, 그런 장면들이 떠오른다. 고독은 언제나 결핍의 이미지를 잇고 있었다. 무언가 부족한 상태,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 누군가 곁에 없는 상태. 그래서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되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다.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 혼자 있으면 이상한 아이라고, 함께 어울려야 정상이라고.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어느새 고독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혼자 밥을 먹으면 민망해졌다. 혼자 영화를 보면 쓸쓸해졌다. 혼자 걷는 길이 길어지면 불안해졌다. 그 감정들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배운 것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냥 그런 것이라 여겼다. 고독은 피해야 하는 것, 혼자 있음은 부끄러운 것, 함께 있음은 안전한 것. 그 공식이 너무 익숙해서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상한 기억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 있었는데 외로웠던 순간, 말이 오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닿지 않았던 자리,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 나만 웃지 못했던 시간, 분명히 함께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외로웠을까? 그때의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과 달랐다.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조용했다. 적막했지만 견딜 수는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더 날카로웠다. 더 아팠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 외롭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적막이 아니다. 그것은 단절이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모임에서, 식사 자리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조차 말은 오갔지만 마음은 오가지 않았다. 얼굴은 마주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고독이라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것은 더 깊은 것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 자리에 있지만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묘한 결론에 도달한다. 혼자 있어도 외롭고 함께 있어도 외롭다면 외로움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옆에 있느냐 없느냐가 외로움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의 수가 외로움의 깊이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외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고독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 쇼펜하우어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말했을 뿐이다. 고독을 즐기라고. 그 말이 답이 아니라 질문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 즐기라는 말 속에는 언제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고독은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다. 고독 안에는 무언가 있다. 그 존재를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것들이 흔들린다. 우리는 왜 고독을 두려워했을까? 정말로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던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무서웠던 걸까? 혼자 있으면 마주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조용한 방에 앉아 있으면 어디에서인가 소리가 들려온다. 바깥의 소리가 아니다. 안쪽의 소리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묻혀버렸던 소리. 바쁘게 움직일 때는 잊어버렸던 소리. 그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 소리가 불편하다. 후회의 소리, 불안의 소리,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의 소리, 외면하고 싶었던 것들의 소리. 혼자 있으면 그 소리를 피할 수 없다. 텔레비전을 켜면 잠시 묻힌다. 누군가와 대화하면 잠시 잊힌다. 약속을 잡고 사람을 만나면 잠시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잡았던 것이다. 고독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고독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두려웠던 것이다.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마주하게 되는 자기 자신이 무서웠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독은 거울과 같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을 본다. 그 모습은 조절할 수 있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다. 감추고 싶은 것은 감출 수 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눈에 비친 자신을 본 그 모습은 조절할 수 없다. 감출 수가 없다. 있는 그대로 보인다. 그래서 불편하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독을 피한 것은 그 거울을 피한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운 것은 그 거울을 가린 것이다. 소리로, 사람으로, 일정으로, 바쁨으로 그렇게 가리고 또 가렸다. 그런데 가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거울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 할 뿐 거울은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은 아마도 그 거울 앞에 서라는 말이었을 것이다. 피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마주하라고. 거기서 무엇이 보이든 그것을 보라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 말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피해왔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열심히 우리는 자기 자신을 피해왔던가. 바쁘다는 핑계로, 사람들이 많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 모든 핑계의 끝에는 결국 같은 것이 있었다. 나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것, 나와 단둘이 있고 싶지 않다는 것. 근데 이상한 점이 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자기 자신, 그토록 마주하기 싫었던 그 거울. 그런데 왜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걸까? 분명히 그런 순간이 있었다. 조용한 아침, 아무도 없는 방,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앉아 있을 때 그 순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누구와 연락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았다. 그때는 고독이 두렵지 않았다. 고독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편한 사이처럼.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똑같이 혼자인데 어떤 때는 두렵고 어떤 때는 편안한 이유. 아마도 그것은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린 것일 테다. 자기 자신이 불편한 사람에게 고독은 감옥이 된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에게 고독은 안식처가 된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정막. 그런데 전혀 다른 경험.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고독 자체 때문이 아니다. 고독 속에서 만나게 될 자기 자신 때문이다. 그 자신이 낯설어서, 그 자신이 불편해서, 그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는 평생 타인과의 관계는 배웠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그런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배운 적이 없으니 서툰 것은 당연하다. 서투니까 두려운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서툴다고 해서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 두렵다고 해서 평생 도망칠 수는 없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한다. 언젠가는 그 거울 앞에 서야 한다. 언젠가는 자기 자신과 단둘이 앉아 있어야 할 시간이 온다. 그때가 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그 시간을 견딜 것인지 아니면 그 시간을 살 것인지. 견디는 사람은 시계를 본다. 언제 이 시간이 끝날까? 언제 누군가 연락이 올까? 언제 이 정막이 깨질까? 사는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안에 머문다. 이 조용함 안에서 무엇이 들리는지 듣는다. 이 고요함 안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본다. 같은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이 된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즐긴다는 것은 아마도 그런 뜻이었을 것이다. 고독을 형벌로 받지 말고 선물로 받으라는 것.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라는 것. 그 발견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 물론 쉽지 않다. 오랫동안 피해온 것을 하루아침에 마주하기는 어렵다. 두려웠던 것을 갑자기 즐기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5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5분.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냥 앉아있는 5분. 처음에는 그 5분이 길게 느껴질 것이다. 불안할 것이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이 들 것이다. 그런데 그 충동을 견디고 나면 조금씩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 호흡 소리, 창밖의 소리, 방 안의 공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는 나.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여전히 여기 있는 나. 그 발견이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큰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래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만 존재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웠던 그 순간, 그때 우리가 진짜 피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외로움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믿겨졌던 것. 내가 여기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것. 내가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것. 내가 존재하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것. 그 느낌이 무서웠던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났다. 더 많은 약속을 잡았다. 더 많은 관계를 만들었다. 누군가 나를 봐주기를. 누군가 내 존재를 확인해 주기를. 그렇게 바랐던 것이다. 그런데 그 바람은 채워지지 않았다. 사람이 많아져도 그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갈증은 타인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확인은 밖에서 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본들 무슨 소용인가?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한들 무슨 의미인가? 고독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그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고독의 색깔을 결정한다.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고독이 부끄럽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고독이 괴롭다. 나를 외면하는 사람은 고독이 두렵다. 그런데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 잘난 것도 못난 것도 다 포함해서 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고독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고독은 처음으로 편안해진다. 고독은 처음으로 따뜻해진다. 고독은 처음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된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즐김은 웃음이 아니다. 쾌락이 아니다. 기분 좋음이 아니다. 그것은 평화에 가깝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고요한 평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은 안정감. 그래서 고독은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고독은 나와 나 사이의 문제다. 내가 나와 어떤 사이인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고독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질문에 솔직할 수 있어야 비로소 고독과 친해질 수 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는 그토록 공을 들이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는 왜 그리 무심했을까?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떠날 수 없는 사람, 바로 나 자신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는 너무 오래 방치해두었. 불편한 채로, 어색한 채로, 참혹한 채로. 그러니 혼자이면 시간이 불편할 수밖에, 낯선 사람과 단둘이 있는 것처럼 어색할 수밖에. 다시 그 질문 앞에 선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외로웠던 순간, 그때 진짜 피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이었을까? 그 자리였을까? 그 상황이었을까? 아니면 그 순간 느껴졌던 나 자신이었을까? 존재감 없는 나, 연결되지 못하는 나, 거기 있지만 없는 것 같은 나. 그 나를 마주하기 싫어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찾았는지도 모른다. 그 나를 잊고 싶어서 우리는 더 바쁘게 살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피한다고 그 나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 나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고독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명령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고독을 즐겨라. 그 말은 강요가 아니다. 그것은 가능성이다. 고독은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고독 안에는 무언가 있다. 그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 가능성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않고 조용한 방을 채우려 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거기서 무엇이 보이는지, 거기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거기서 어떤 내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일. 그것이 고독을 즐기는 첫 번째 걸음일 것이다. 고독은 상황이 아니다. 누군가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고독하다. 수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에서 그는 혼자다. 누군가는 홀로 있으면서 충만하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전화 한 통 없는 하루에서 그는 가득 차 있다. 같은 조건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 사람의 수가 고독을 결정하지 않는다. 공간의 크기가 외로움을 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결정하는 걸까? 무엇이 같은 상황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만드는 걸까?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그 시간의 질을 결정한다. 채워야 할 빈자리로 보면
그 시간은 결핍이 된다. 무언가 부족한 상태, 무언가 잘못된 상태, 빨리 벗어나야 할 상태, 오롯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으로 보면 그 시간은 선물이 된다. 어디에도 쫓기지 않는 시간,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 온전히 나만의 시간. 똑같은 한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휴식이 된다. 시간이 달라진 게 아니다. 그 시간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이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고독을 빈자리로 보도록 배워왔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함께 있어야 정상이라고, 관계가 많아야 성공한 것이라고, 그 말들이 쌓여서 우리의 눈을 만들었다. 고독을 보는 눈, 혼자 있는 시간을 해석하는 눈. 그 눈은 혼자 있는 시간을 볼 때마다 결핍을 본다. 채워주지 않은 것을 본다. 부족한 것을 본다. 그래서 채우려 한다. 무엇으로든 채우려 한다. 소리로, 사람으로, 일정으로, 무엇이든 좋으니 그 빈자리를 메우려 한다. 그런데 채우면 채울수록 이상하게 더 허전해진다. 메우면 메울수록 더 큰 구멍이 생기는 것 같다. 왜 그런 걸까? 빈자리를 채우는 것과 빈자리를 없애는 것은 다르다. 채운다는 것은 그 자리가 비어있다는 전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무언가로 덮는다는 것은 그 아래 결핍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무리 많이 채워도 그 전제는 변하지 않는다. 채워야 할 것이라는 믿음, 비어있으면 안 된다는 믿음, 그 믿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채우는 일을 멈출 수 없다. 채우고 또 채우고 메우고 또 메우고. 그런데 결코 차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비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어있다고 믿었을 뿐 실제로는 비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독한 시간은 빈 시간이 아니다. 혼자 있는 공간은 빈 공간이 아니다. 거기에는 내가 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온전히 나 혼자만 있다. 그것을 비어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있는데 비어있다고, 나로 가득 차 있는데 텅 비었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다. 내 존재를 무로 취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독을 결핍으로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 자신을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나 혼자로는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누군가 있어야, 무언가 있어야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고독을 지옥으로 만든다. 그 믿음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없게 만든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나 자신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 나 혼자로도 괜찮다고 믿는 사람, 그에게 고독은 어떻게 느껴질까?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빈 시간이라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 시간은 나로 가득 찬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는 혼자 있는 공간을 빈 공간이라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 공간은 나로 충만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채울 필요가 없다. 메울 필요가 없다. 이미 차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 된다. 형벌이 아니라 선물이 된다. 같은 상황, 같은 조건.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경험. 차이는 바깥에 있지 않다. 차이는 안에 있다.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쪽을 들여다보는 대신 바깥쪽을 늘려왔다. 고독이 두려우니까 관계를 늘렸다. 혼자 있는 게 불안하니까 연결을 늘렸다. 친구를 더 만들었다. 모임에 더 나갔다. 연락처를 더 늘렸다. 팔로워를 더 모았다. 연결이 많아지면 안전해질 거라 믿었다. 관계가 촘촘해지면 외롭지 않을 거라 믿었다. 그런데 연결이 많아질수록 정작 자기 자신과는 멀어졌다. 바깥을 향해 뻗은 손이 많아질수록 안으로 향하는 시선은 사라졌다. 타인과의 관계에 쏟은 시간만큼 나와의 관계는 방치되었다. 타인에게 맞추느라 바빴던 만큼 나에게는 소홀해졌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사람은 많은데 나는 없었다. 연결은 많은데 나는 끊겨 있었다. 바깥은 가득한데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선택한 방향의 결과다. 고독이 두려울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었다. 하나는 바깥으로 가는 것, 더 많은 관계를 맺는 것, 더 많은 연결을 만드는 것, 사람으로, 활동으로, 일정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 다른 하나는 안으로 가는 것, 그 고독 안에 머무는 것, 그 안에서 무엇이 두려운지 들여다보는 것, 나와 나 사이의 관계를 살피는 것. 우리는 대부분 첫 번째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쉬워 보였기 때문이다. 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만나면 당장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안으로 가는 길은 어려워 보였다.
느려 보였다. 무엇을 하라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피했다. 그 선택이 지금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다. 바깥으로만 향하는 태도. 그것이 반복되어 온 패턴이다. 무언가 불안하면 밖에서 답을 찾았다. 무언가 부족하면 밖에서 채웠다. 무언가 두려우면 밖으로 도망쳤다. 그 태도가 고독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다.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 행복하지 않으면 환경을 바꾸려 했다. 장소를, 직장을, 사람을, 바깥의 무언가를 바꾸면 많이 바뀔 거라 믿었다. 만족스럽지 않으면 더 많이 얻으려 했다. 더 큰 집을, 더 좋은 차를, 더 많은 돈을 더 채우면 채워질 거라 믿었다. 그런데 바꿔도 나는 그대로였다. 채워도 여전히 허전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바깥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처음부터 안에 있었다. 바깥을 아무리 고쳐도 많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고독도 마찬가지다. 고독의 원인을 우리는 바깥에서 찾았다. 혼자 있어서, 친구가 없어서, 연인이 없어서, 가족이 멀어서. 그래서 해결책도 바깥에서 찾았다. 사람을 만나자, 관계를 늘리자, 약속을 잡자, 모임에 나가자. 그런데 그것은 해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피였다. 문제를 덮는 것이었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안에 있었다. 나와 나 사이의 관계.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느끼는가? 그것을 다루지 않고는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 근본적인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기서 하나의 관찰이 가능해진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과 고독을 즐기는 사람. 그 차이는 무엇일까? 능력의 차이일까? 어떤 사람은 고독을 견디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걸까? 성격의 차이일까? 내성적인 사람은 고독을 잘 견디고 외향적인 사람은 못 견디는 걸까? 아니다. 그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다. 성격의 차이도 아니다. 그것은 보는 것의 차이다. 고독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다. 견디는 사람은 빈 공간을 본다. 채워주지 않은 것을 본다. 부족한 것을 본다. 그래서 그 시간이 고통스럽다.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다. 즐기는 사람은 다른 것을 본다. 그 공간 안에 있는 자신을 본다. 그 시간 안에 존재하는 자신을 본다. 그래서 그 시간이 충만하다.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진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고독.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경험. 눈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을 보느냐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눈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어떻게 하면 빈 공간 대신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걸까? 정답은 없다. 다만 방향은 있다.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깊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 역설적이다. 고독이 비어있다고 느껴질 때 더 채우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비워야 한다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 우리가 고독을 빈 공간으로 보는 이유는 그 안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기대, 비교, 판단, 해야 한다는 생각들,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기대, 다른 사람들은 함께 있는데 나만 혼자라는 비교,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판단,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들이 고독을 덮고 있다. 그것들이 고독의 진짜 모습을 가리고 있다. 그것들을 비워내면 비로소 진짜 고독이 보인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가 보인다.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판단을 멈추는 것이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좋다 나쁘다, 괜찮다 안 괜찮다, 그런 판단을 멈추는 것이다. 그것은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어떤데 나는 어떻다, 그런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그것은 기대를 멈추는 것이다. 이 시간이 이래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대를 멈추는 것이다. 멈추고 나면 그냥 지금이 남는다. 그냥 여기가 남는다. 그냥 내가 남는다. 그 순간 고독은 더 이상 빈 공간이 아니게 된다. 그것은 나로 가득 찬 공간이 된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느 날 문득 아무 약속 없는 하루가 찾아왔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뭘 해야 하지? 누굴 만나야 하지?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불안이 사라졌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졌다. 누구도 만나지 않아도 편함해졌다. 그냥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았다. 차 한 잔을 마셨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이 비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가득 차 있었다. 무엇으로? 나로.
그때 잠깐이나마 고독을 즐긴 것이다. 고독이 선물이 된 것이다.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은 그런 순간이 다시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우연이 아니라 선택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간 우리는 채우려 한다. 약속 없는 하루가 오면 불안해하며 무언가를 찾는다.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누가 연락했나? 무슨 소식이 있나? 뭐라도 볼 게 없나? 텔레비전을 켠다. 음악을 튼다. 무엇이든 좋으니 소리가 나게 한다. 고요함을 견딜 수 없으니까 그렇게 채우고 또 채운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다.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될 수 있는지, 고독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채우느라 바빠서 발견할 겨를이 없다. 메우느라 급해서 머무를 여유가 없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려 했던 것들, 그것은 고독을 달래준 걸까? 아니면 고독을 더 선명하게 만든 걸까? 생각해보자. 텔레비전을 켜서 고독이 사라졌던가? 아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고독은 다시 돌아왔다. 오히려 더 선명해져서 돌아왔다. 소리가 사라진 순간 정막이 더 크게 느껴졌다. 휴대폰을 들여다봐서 외로움이 줄었던가? 아니다. 화면을 끄면 외로움은 다시 찾아왔다. 오히려 더 짙어져서 찾아왔다. 연결된 것 같았는데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나서 고독이 사라졌던가? 잠시는 그랬을지 모른다. 그런데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면 고독은 거기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채우려 했던 것들은 고독을 달래주지 못했다. 잠시 가렸을 뿐이다. 잠시 덮었을 뿐이다. 잠시 잊게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잠시가 지나면 고독은 더 선명해져서 돌아왔다. 마치 가리면 가릴수록 더 크게 드러나려는 것처럼. 왜 그런 걸까? 채우려는 행위 자체가 고독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채운다는 것은 비어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비어있다는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채울 때마다 나는 고독하다는 믿음이 강해진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굳어진다. 그래서 채우면 채울수록 고독에 대한 두려움은 커진다. 의존은 깊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은 더 견디기 어려워진다. 악순환이다. 채우려 할수록 더 비어 보이고, 비어 보일수록 더 채우려 하고, 그럴수록 더 비어 보이고. 그 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채우는 것을 멈춰야 한다. 비어있다는 믿음을 의심해야 한다. 정말 비어있는 건지, 내가 비어있다고 믿는 건지 구분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비어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배운 것이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배웠다. 함께 있어야 한다고 배웠다. 관계가 많아야 한다고 배웠다. 그 배움이 눈을 만들었다. 고독을 결핍으로 보는 눈, 혼자 있는 시간을 빈 시간으로 보는 눈. 그 눈으로 보면 고독은 언제나 부정적이다. 피해야 할 것이다. 채워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눈이 전부가 아니다. 다른 눈도 가능하다. 다른 눈으로 보면 같은 고독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 문제는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의 눈만 있는 줄 알았다. 그것이 유일한 눈인 줄 알았다. 다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다린다. 그 시간이 오기를, 그 시간이 길어지기를. 그들에게 고독은 친구와 같다. 오래 알아온 친구, 말하지 않아도 편한 친구, 함께 있으면 안심이 되는 친구. 그들은 어떻게 그런 눈을 갖게 되었을까? 특별한 훈련을 받은 걸까? 타고난 성격 때문일까? 아마 아닐 것이다. 그들도 처음에는 달랐을 것이다. 고독이 두려웠을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채우는 것을 멈췄을 것이다. 그냥 그 안에 머물러 봤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봤을 것이다. 그때 무언가를 발견했을 것이다. 고독 안에 있는 자신을, 혼자 있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자신을. 그 발견이 눈을 바꿨을 것이다. 빈 공간을 보던 눈이 자신을 보는 눈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 발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복될수록 깊어진다. 처음에는 어렴풋이 보인다. 아, 여기 내가 있구나. 고독 안에 내가 있구나. 그 다음에는 더 선명해진다. 이 시간은 비어있는 게 아니구나. 나로 가득 차 있구나. 그 다음에는 확신이 된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구나. 고독은 충만이구나. 그렇게 눈이 바뀌면 태도가 바뀐다. 고독을 피하던 태도가 고독을 향해 가는 태도로 바뀐다. 채우려던 태도가 비우려는 태도로 바뀐다. 도망치려던 태도가 머무르려는 태도로 바뀐다. 그것이 반복되면 삶이 달라진다. 고독과의 관계가 달라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진다. 결국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고독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와 같다. 고독을 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고독을 채우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견디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고독을 선물로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같은 고독이 이토록 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 그것은 고독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나 사이의 문제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충분하다고 여기느냐,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고독의 색깔을 결정한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온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려 했던 것들, 그것은 고독을 달래준 걸까? 고독을 더 선명하게 만든 걸까? 이제 그 답이 조금은 보이기 시작한다. 채우려 했던 것들은 고독을 달래주지 못했다. 잠시 가렸을 뿐이다. 그리고 가림막이 사라지면 고독은 더 크게 돌아왔다. 그렇다고 채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바깥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안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안에서 무엇이 보이든 그것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서 만나는 내가 누구이든 그 나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고독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다. 고독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독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고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과 친구가 되는 것. 쇼펜하워가 말한 즐김은 아마도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혼자 온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 순간만큼은 혼자다. 어머니의 몸에서 나오는 그 찰나,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혼자 나와야 한다. 혼자 첫 숨을 쉬어야 한다. 혼자 첫 울음을 터뜨려야 한다. 사람은 떠날 때도 혼자 간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그 순간만큼은 혼자다.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찰나,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다. 혼자 눈을 감아야 한다. 혼자 마지막을 맞아야 한다. 혼자 떠나야 한다. 태어남과 죽음, 삶의 시작과 끝, 그 두 지점에서 인간은 철저히 혼자다. 그 사이의 모든 것은 잠시 손을 잡는 것이다. 우리는 그 사이를 연결로 채운다. 부모와 연결된다. 형제와 연결된다. 친구와 연결된다. 연인과 연결된다. 동료와 연결된다. 그 연결들이 삶을 이룬다. 그 연결들이 의미를 만든다. 그 연결들이 기억을 남긴다. 그런데 그 연결은 영원하지 않다. 모든 연결에는 끝이 있다. 어떤 연결은 일찍 끝난다. 어떤 연결은 오래 간다. 그러나 언젠가는 모두 끝난다. 떠나거나 떠나보내거나 잊거나 잊히거나 멀어지거나 멀어지게 되거나 잠시 손을 잡았다가 언젠가는 놓아야 한다. 그것이 연결의 본질이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다. 인간 존재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모두 혼자 왔다. 우리는 모두 혼자 간다. 그 사이에 잠시 함께한다. 이것을 인정하면 삶이 달라 보인다. 연결이 달라 보인다. 고독이 달라 보인다. 영원할 거라 믿었던 연결이 잠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잠시가 더 소중해진다. 그 잠시에 더 깊이 머물게 된다. 언젠가 혼자가 될 것을 알면 지금 함께하는 시간이 더 귀해진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 사실을 외면하며 산다. 혼자 왔다는 것을 잊고 산다. 혼자 간다는 것을 모른 척한다. 그 사이의 연결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산다. 왜 그럴까? 무섭기 때문이다. 혼자라는 것이 무섭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을 돌린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연결에 매달린다. 관계에 기댄다. 함께 있으면 혼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믿으려 한다. 그런데 아무리 믿으려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외면해도 사실은 그대로다. 우리는 혼자 왔고 혼자 갈 것이다. 그 사이의 모든 연결은 잠시 손을 잡는 것이다. 고독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조건이다. 선택한 것이 아니다. 원한 것이 아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고독은 이미 주어져 있다.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부유한 사람도 고독하다. 가난한 사람도 고독하다. 유명한 사람도 고독하다. 무명의 사람도 고독하다. 사람이 많은 곳에 사는 사람도
고독하다. 외진 곳에 사는 사람도 고독하다. 고독은 조건을 가리지 않는다. 고독은 상황을 따지지 않는다. 고독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이미 와 있다. 처음부터 주어진 조건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고독을 거부하는 사람은 평생 쫓긴다. 고독이 뒤에서 쫓아온다. 피하면 피할수록 더 가까이 온다.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더 빨리 따라온다. 그는 멈출 수가 없다. 멈추면 고독이 덮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달린다. 관계에서 관계로, 약속에서 약속으로, 바쁨에서 바쁨으로. 지치지만 멈출 수 없다. 두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생을 쫓기며 산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비로소 멈춰 설 수 있다. 더 이상 쫓기지 않는다. 쫓아오던 것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다. 쫓아오던 것과 마주섰기 때문이다. 뒤를 돌아보고 거기 있는 것을 본다. 그것이 고독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 순간 고독은 더 이상 적이 아니게 된다. 쫓아오던 것이 함께 걷는 것이 된다. 멈출 수 있게 된다.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고독에 지는 것이 아니다. 고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정이다. 있는 것을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주어진 것을 주어졌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인정 위에서 비로소 다른 것들이 가능해진다. 고독을 인정하면 연결의 의미가 달라진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연결이 잠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잠시가 더 깊어진다. 고독을 인정하면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가 달라진다.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시간이 더 편안해진다. 고독을 인정하면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혼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이 더 견고해진다. 거부하면 평생 쫓기고 받아들이면 비로소 멈춰설 수 있다. 그것이 고독이라는 조건 앞에선 인간의 두 가지 길이다. 그런데 받아들인다는 것이 세상을 등지는 것은 아니다. 고독을 받아들인 사람이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을 떠나 홀로 사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도피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거부다. 세상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불편해서 멀리하는 것이다. 고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자기 중심을 놓지 않는 것이다.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 연결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고독을 즐긴다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이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함께 있으면서도 내 안에 나만의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는다. 그 공간에서 나는 여전히 나다. 그렇다고 타인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다.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다.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 고독을 즐긴다는 것은 혼자 있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떠나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연결이 끊어져도 나는 여전히 서 있다. 혼자 있으면서도 텅 비어 있지 않다. 오히려 가득 차 있다. 나 자신으로. 그 충만함은 타인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바깥에서 채워넣은 것이 아니다. 안에서 발견한 것이다.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 다만 보지 못했을 뿐이다. 채우느라 바빠서 보지 못했을 뿐이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같은 사람이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이 많으면 함께하고 사람이 없으면 혼자 있는다. 그 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함께 있을 때의 나와 혼자 있을 때의 내가 같은 나다. 그것이 고독을 즐기는 사람의 모습이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연결 속에 있으면서도 고독과 친구인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고독을 즐겨라.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다. 해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었다. 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이었다. 고독은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고독 안에는 무언가 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 길이 있다고 보여준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따르거나 말거나, 그것은 가짜의 몫이다. 다만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진다. 그 가능성을 열어본 사람은 다른 것을 보게 된 같은 고독인데 다르게 보인다.
같은 혼자 있는 시간인데 다르게 느껴진다. 빈 공간이 아니라 가득 찬 공간으로 보인다.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시간으로 느껴진다. 그 변화는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안에서 온다. 눈이 바뀌면서 온다. 고독을 보는 눈이 바뀌면서 그 눈으로 보면 인간의 삶 전체가 다르게 보인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독과 함께한다. 고독은 떠나지 않는다. 고독은 항상 거기 있다. 그것을 적으로 보면 삶은 전쟁터가 된다. 평생 싸워야 하는 곳, 평생 피해야 하는 곳. 그것을 친구로 보면 삶은 여행이 된다. 함께 걷는 길, 함께 보는 풍경. 같은 삶인데 전혀 다른 삶이 된다. 고독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삶 전체의 색깔을 바꾼다. 역사 속의 인간들도 모두 고독했다. 위대한 사람도 고독했다. 평범한 사람도 고독했다. 왕도 고독했다. 백성도 고독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며 살았다. 채우려 하고 피하려 하며 살았다. 그리고 떠났다. 어떤 사람은 고독을 받아들이며 살았다. 그 안에 머물며 살았다. 그리고 떠났다. 떠나는 것은 같다. 모두 혼자 떠난다. 그러나 사는 동안의 모습은 달랐다. 고독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의 모습을 결정했다. 지금 살아있는 인간들도 마찬가지다. 모두 고독하다. 모두 혼자 왔다. 모두 혼자 갈 것이다. 그 사이에 어떤 고독을 살 것인가?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받아들이며 살 것인가? 채우려 하며 살 것인가? 그 안에서 발견하며 살 것인가? 쫓기며 살 것인가? 멈춰서며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자자의 앞에 놓여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은 왜 고독을 두려워할까? 어쩌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고독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떠나고 모든 것이 멈추면 거기 남는 것은 나다. 그 나를 마주하는 것이 두렵다. 그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 그래서 고독이 두려운 것이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고독을 피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독을 즐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즐긴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편안해한다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고독은 형벌이 아니다. 고독은 선물이다.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다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오롯이 나만의 시간, 그것은 희귀한 것이다. 바쁜 삶 속에서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시간은 드물다. 고독은 그 드문 시간을 선물한다.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다.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 그 관계가 편안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 편안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 불편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다. 같은 시간인데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타인과의 관계는 시작과 끝이 있다. 만남이 있고 이별이 있다. 연결되었다가 끊어진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다. 태어나면서 시작되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 관계에서는 이별이 없다. 도망칠 수도 없다. 피할 수도 없다. 어디를 가든 나는 나와 함께다. 무엇을 하든 나는 나와 함께다. 그렇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 가장 오래 함께할 존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는 많은 공을 들인다.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질 수 있을까? 노력하고 고민하고 애쓴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는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 나를 알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나와 친해지려고 얼마나 애썼을까? 나와의 관계를 가꾸려고 얼마나 시간을 들였을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불편하다. 그래서 어색하다. 그래서 고독이 두렵다. 고독 속에서 만나는 자기 자신이 낯선 사람처럼 믿겨진다면 그것은 그동안 그 관계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낯선 사람과 단둘이 있으면 불편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색하다. 자기 자신이 낯설면 고독도 그렇게 느껴진다. 불편하고 어색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익숙하면 고독은 다르게 느껴진다. 오래 알아온 친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편한 것처럼 고독을 즐기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자기 자신과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고독을 즐기는 방법이다.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바깥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다. 채워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안에서 찾아야 한다. 나와 나 사이에서 찾아야 한다. 그 관계를 가꾸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 혼자 있다면 주위를 둘러보자. 아무도 없다. 조용하다. 그 조용함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낯선 사람인가? 익숙한 사람인가? 불편한 사람인가? 편안한 사람인가? 두려운 사람인가? 반가운 사람인가? 피하고 싶은 사람인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인가? 그 답이 고독과의 관계를 말해준다. 그 답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말해준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즐김은 어쩌면 그런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고독 속에서 만나는 자기 자신이 반가운 사람이 되는 것,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되면 고독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다. 고독은 만남이 된다. 가장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 가장 가까운 존재와의 만남. 그 만남이 즐거우면 고독도 즐겁다. 그 만남이 편안하면 고독도 편안하다. 고독의 질은 그 안에서 만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결정한다. 인간은 모두 고독하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조건이다. 헤어날 때 혼자 오고 떠날 때 혼자 간다. 그 사이의 모든 연결은 잠시 손을 잡는 것이다. 이 조건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거부하면 평생 쫓긴다. 받아들이면 비로소 멈춰설 수 있다. 받아들인 사람만이 고독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그 발견이 고독을 바꾼다. 형벌을 선물로 바꾼다. 두려움을 평화로 바꾼다. 고독을 즐겨라. 그 말은 여전히 울린다. 수백 년 전에 던져진 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울린다. 그 말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서 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미 즐기고 있다. 어디에 서 있든 고독은 거기 있다. 항상 거기 있었다. 앞으로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 질문은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혼자 있다면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바로 나다. 평생 함께할 나다. 떠날 수 없는 나다. 그 나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것이 고독의 색깔을 결정한다. 그것이 삶의 색깔을 결정한다. 쇼펜하우어는 알고 있었다. 고독의 비밀을,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그래서 말했다. 즐기라고.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누구에게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다만 모른 척 했을 뿐이다.